자, 김건희 여사 관련 또 하나의 보도 우리가 사전 토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보도예요. 그래서 익명의 현역 국회의원 2명 그리고 보좌관 1명, 당직자 1명 이렇게 4명의 이야기를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이 아니라 김해로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김 전 의원 실제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컷오프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화가 났더라. 이런 내용인데 저 사실 이게 만약에 아직 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파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성태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파장. 네. 이 정도면은 디올백 하나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서 적대 300개. 글쎄 혁대 300개. 네. 예를 들면서 300개 정도의 네. 파급 효과다.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인 건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사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여사가 이슈의 중심에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여사가 아무 권한도 입받지 않은 여사가 총선에 공천에 개입했다. 저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고 정말 개입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조언이라고 해도 이준석 의원 여사가 빙인가요? 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근데 여사가 왜 의원에게 그때가 이제 3월 초에 공천이 있었거든요. 컷오프가 김영선 의원이 3월에 됐어요. 네. 근데 2월쯤에 아마 했겠죠. 그러면 텔레 메시지를 보내서. 근데 여사가 왜 그런 조언을 총선 후보자에게 합니까? 조언이었어도 사실은 문제죠. 예. 네. 이거 자체 물론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맥락을 뭐 워딩 그대로 다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그 전부터 여사랑 아주 가까워 지내면서 이거 그냥 정말 나 순순히 개인적으로 어떠는 게 좋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아주 엄격한 제한 조건이 아니라면 이거는 개입이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 있던 다른 국민의힘 패널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나 여사랑 텔레메시지 했는데 이번에 공천 받을 것 같아. 총선 전에. 네. 그러면 그 텔레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왔지만 여사가 아이고 요즘 방송에 나오시는데 피부가 좋아 보이시네요. 화장품 뭐 써요?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그러게요. 뭐 요즘 아니겠죠. 김치찌개 맛집은 어딥니까? 이런 거 물어봤겠습니까? 디올백 매장 지도 좀 위치 좀 링크로 보내주세요. 이거 물어봤겠습니까? 아니 피부과 좋은데 좀 추천해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여사가 공천과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걸 보고 공천 받을 것 같아. 앞뒤가 맥락이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 관련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죠. 이게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명의 공천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거의 많은 부분은 한동훈 대표와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 본인이 그때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에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했었으니까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요청을 해서 본인이 지역구로 옮기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자격이 안 돼서 컷오프를 한 거고 본인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공천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이든 한동훈 대표든 누구에게도 이 사람 공천하라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해명은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장동혁 사무총장의 이 워딩이나 아니면 해명이 뭐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원론적이죠. 네. 당연히 그러면 당시에 공천을 책임졌던 실무 책임자 사무총장이 사실은요 이제 와서 밝히지만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랑 상의해가지고요 그냥 컷오프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네. 문자 내용, 네. 캡처본 그것이 나오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천에 개입했네. 왜 여사가 갑자기 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 내용대로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 공개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건데 이 얘기가 왜 나왔겠냐고요, 결국엔. 네? 이 얘기가? 캡처본이 왜 돌아다니고 왜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됐냐고.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는 왜 그걸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냐고요. 네, 왜 그런 거죠? 당사자가 얘기 안 하면 이거 몰라요. 네.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텔레그램 둘이 문자를 둘 중에 한 명이 공개하지 않으면 주변에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쟤랑 송채 반장님이랑 막 여러 가지 문자를 나눴어. 둘 중에 한 명이 그걸 얘기 안 하면 누가 알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월 달에 당시에 어떠한 소문과 얘기가 있었냐면 김영선 의원이 자기 공천을 안 줘가지고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다 그냥 폭로하겠다,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어요. 네, 주변에. 네, 그래서 진짜 그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기자회견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안 했어. 네. 왜 그랬을까? 왜 안 했을까요? 뭐 자리를 뭐 약속 받았을 수 있겠죠. 계속 그냥 나 김건희 여사랑 나 문자 받은 거 나 폭로할 거야. 나 얘기하고 다닐 거야. 뭐 이게 다 귀에 들어가잖아요. 저한테까지 귀에 들어왔는데. 장 소장님도 이미 알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기는 제 추측의 영역.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이 아니기엔 어렵다. 네. 그리고 문자 캡처 보니 저는 시점이 문제라고 봐요. 언제 나오느냐? 이게 오늘 나오냐, 내일 나오냐, 모레 나오냐. 언젠간 나온다. 나온다. 왜냐면 반드시. 이걸 김영선 그 M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막 분노하면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도 봐라 하면서 막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퍼진 거예요. 네. 누군가는 갖고 있고 누군가는 입수했고 누군가는 언제 터뜨릴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점상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의 추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한동훈 대표랑 나눴던 메시지 이게 공개됐을 때도 이게 하나의 분위기가 되는 건 뭐냐면 여사랑 그런 메시지 한 분이 대표밖에 없겠어요. 저도 여기저기 건너서 들은 얘기로 무지 많아요. 네. 무지 많은 건 한 거 네. 너댓 개 정도? 네. 너댓 개면 많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여사의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텔레가. 네.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뭔가 상황에 따라서 나도 튀어나온다고. 있는데 어. 이렇게 공개될 수가 있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문자나 이런 게 쓰면 제가 별로 안 해본 사람과 했던 문자나 전 텔레는 별로 안 쓰고 거의 문자로 그냥 하는데 숨길 게 없으니까. 근데 네. 이런 분들은 아주 간만에 연락되거나 또는 뭐 상당히 지위가 있다고 다 그냥 삭제를 하지 않고 놔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이런 거 쓱 볼 때도 한번 띄워서 이분 내가 한번 연락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여사의 문자는 대부분 삭제 안 하고 다 남겨놨을 겁니다. 네. 그럼 캡처를 하든. 캡처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나온다 앞으로 분위기가.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만든 건 뭐냐? 보통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사가 앞서 디올백 몰카에서 봤듯이 몰카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몰카는 형태는 몰카죠. 근데 이게 그런 행동에 조심성이 전혀 없어요. 네. 여사가. 네. 영부인인데 사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심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들을 했을 때도 조심성이 있었겠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내후년이나 돼서 임기 후반기에 막 리크가 생길 거다. 누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 반절도 안 지났는데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고 한 명 이렇게 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나도 네. 그렇게 되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기본적으로는 의료 궁계 문제로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로 복합적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저 댓글에 바람소리님이 장성철 씨가 지난주에 연락받았다는 무속인이 누군지 물어봐 주세요.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 터지는 일을 예언할 정도면 엄청난 예지력인데 꼭 만나서 점을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의 번호는 02 701 8089. 자.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은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완전히 잡아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용산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자, 네가 과거에 그런 거를 막 퍼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너 어디 기관장 안 줄래? 이럴 건지 네. 아니면 자 아무래도 김영선이 또 막 예전처럼 막 공개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어디 기관장 자리 하나 주자. 입막음용으로. 이럴지 네.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양념치고 MSG 엄청 탄 거예요. 수자원공사 이사장으로 가지 않을까. 수자원공사 수자원. 이사장이요? 왜 하필이면 수자원공사 이사장인가요? 지난 콩선전에 수돗물을 먹으면서 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먹는 물에. 그러니까 일본 오염수 얘기하면서 그쵸.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떠서 드시던 분이 그분이셨군요. 먹는 물에 관심이 많고 수자원공사 이사장 임기가 곧 얼마 있다 끝나요. 네. 저는 수자원공사 이사장으로 적임자가 아닐까. 그런 고려 판단을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막 다 이렇게. 아니 그분도 화가 날 법해요. 아니면은 네. 수족관협회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물을 먹으면서까지도 충성심을 보였는데 네. 창원의창에서 보궐로 됐잖아요. 네. 김해갑으로 가. 김해갑이 민홍철 의원이 민주당이 계속했어요. 거기가 험지입니다. 네. 거기가 봉하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험지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잘 안 됩니다. 민홍철 의원이 계속 됐어요. 그것도 과반을 다 넘겨서 됐습니다. 근데 걸로 가라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갔어요. 근데 컷오프까지 당했네 아예? 네. 아예 공천을 준 것도 아니에요. 컷오프 됐어요 아예. 그래서 열 받죠. 열 받아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수돗물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하기 전인데 아 이게 그 바닷물이에요. 그러고 그 물을 먹었어요. 옆에서 광어가 뛰놀고 있는데 아니 그 화면 보니까 정수된 물입니다. 약간 이런 것도 넣었는데 그냥 막 드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밀려서 갔는데도 험지로 네. 그것도 컷오프 됐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더 확대될지 지켜보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이 캡처본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이제 언론사에서 먼저 입수해서 터트리느냐. 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산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상당히 원론적인 해명을 했는데, 어떠한 보다 진전된 해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냥 이걸로 뭉개고 갈 것인가 네.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는 지금 언론중재위에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법적인 문제로 끝내려고 할 것이냐 더 이상 언급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목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전 입장이라고 봐요. 네, 저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언제 어떻게 할까. 네. 그냥 김건희 여사를 뭐 보호하고 당의 공천 시스템을 뭐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잡아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한번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그럼요. 뇌피셜로 얘기를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건 아니죠.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하겠습니다 했는데 답을 안 해서 사람들이 왜 다들 이제 궁금해했잖아요. 왜 답을 안 했을까? 뭐라도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던 게 사전에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부탁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부적절한 나머지 더 이상 답을 하면 맞아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안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공천에 개입하려고 그렇죠. 하는 부탁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였다라고 썰이 있죠. 하면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런 부탁에도 딱 끊고 공정하게 공천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 그걸 이용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본인 중요한 재평가의 포인트다.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 아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한동훈 대표의 첫 일성이 뭔지 네. 한번 주목됩니다. 이게 여러 정황들이 딱 나오는 게 앞서도 저희가 사전에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장 소장님이 이제 여러 여건 때문에 직접 얘기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저를 제가 물고 대신 넘어져요? 왜 그래요, 진짜? 장 소장님이 연금을 받으셔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책임을 서로 나누려는 그래서 제가 훈훈한 얘기하면 아니 근데 제가 모습입니다. 봐도 이건 너무 명확해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낸 입장은 김영선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 라고 일축.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자, 보도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여사가 창원의창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김영선 의원에게 텔레를 보내서 거기선 빠지시고 저쪽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팩트예요. 네. 이게 성공해서 됐냐? 이거에 중요한 문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려면 대통령실은 여사는 그런 텔레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하지 라고 않았군요. 해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왜 안 했겠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거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초보적인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 사실을 부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공천이 됐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일단 창원 의창에서 5선 그리고 컷오프 된 사람이 너무 없다는 당시 알겠지만은 뭐 컷오프 중진들이 다 그대로 한다. 인용한 혁신현장도 물러난 사람이 스스로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진 한 명 컷오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일단 창원 의창에서 빼내야겠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 사실은 밀양에서 나와서 험지로 갔었죠. 그래서 네, 네. 김해을 가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좋게. 근데 나중에 너무 컷오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 5선까지 생각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분 컷오프 하자.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이 당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천이 안 됐다가 여사가 텔레문자를 보내지 않았다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게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았든 그쵸. 어쨌든 공천에 관여하려는 게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 그래서- 입장도 가장 쉽게 부인할 수 있는 걸 부인하지 않는 거는 네. 찔리는 데가 있는 거죠. 또는 너무 무능하거나.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거죠. 왜 김영선 의원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김영선 의원을 창원에서 김해로 뺐을까? 네. 창원에 누구 넣으려고 했을까? 아, 누구예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K디저트 대표 브랜드 시루아네의 담음 종합 세트를 소개합니다. 쫀득쫀득 달콤한 두텁떡, 오메기떡, 찹쌀떡, 콩 쑥개떡, 옥수수떡, 뭉치떡 등 시루안의 대표떡 10여 종 40개를 담은 떡 종합 세트입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시루안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추석 선물 특가 기획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았든 그쵸. 어쨌든 공천에 관여하려는 게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 그래서- 입장도 가장 쉽게 부인할 수 있는 걸 부인하지 않는 거는 네. 찔리는 데가 있는 거죠. 또는 너무 무능하거나.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거죠. 왜 김영선 의원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김영선 의원을 창원에서 김해로 뺐을까? 네. 창원에 누구 넣으려고 했을까? 아, 누구예요? 김상민 전 검사를 넣으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지금 국정원으로 가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국정원을 보냈다는 거는 그만큼 신임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현직 검사인데 나오려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막 네. 경고받고 징계를 약간 받았죠. 네. 아 그분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다 적절하지 않다, 막 둘 다 날린다. 네. 뭐 그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뉴스토마토에서 쓴 기사가 헛소문,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썼다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해주세요. 기사를 쓰고 뭐 나올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다. 네. 네. 저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팩트가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파괴력이 크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여사가. 그럼. 여사는 지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완전 비호감이에요. 네. 제가 보수 쪽 분들도 만나보면 여사가 다 망쳐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비호감인데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거는 지지층 그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일종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라고 봐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자. 이 멸면 다쳐. 큰일 나.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얘기했죠. 그렇죠. 위험해진다. 했었죠. 걔가 그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정권이 위험해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근데 그냥 그거예요. 쑥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특히 지금 더 시급한 거는 의료 붕괴 문제에서 대통령이 일절 거부하고 있으니 자리가 좁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그런 정략적 판단을 혹시 하지 않을까? 라는 본인의 생각도 좀 입지를 해봐요. 좀 넓힐 수 있는. 내일까지도 이렇게 본인 입장에 얘기 안 하면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진짜. 약간은 부정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세게 부정해야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기하지 않으면. 송채 반장님이 막 이제 한동훈 만나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뭐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네. 인정을 하는 네. 그런 걸로 봐야 된다. 그런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싱크로율 87%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저기 한동훈 대표님 지금 뉴스토마토 이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상세히 보진 않았지만 전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 덧붙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때 당시 공천을 책임지던 비상대책위원장 아니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이었고 했지만 저는 그래서 뭐 원칙에 의해서 공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문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는 거는 그건 뭐 여사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뭐 대통령실 없다고 하니까 없겠죠. 상세히 보진 않았지만. 예. 그것도 정답일 것 같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 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평소에 이준석 의원의 그 분석과 그다음에 비판 능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기존의 어떤 것과는 동떨어진 대답이었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해요. 이례적인 대답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허투루 말을 하거나 뭐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만세! 만세! 자 이제 박 실장님 얘기하세요. 지금 이런 거라고 봐요. 할 말이 없어서 네.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간 게 아닐까. 이준석 대표가, 네. 이준석 의원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다 얘기하면은 다쳐 공덕부처도 다치고 그래요 진짜. 아 진짜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 얘기해? 저 진짜 너무 다 궁금해요. 얘기하면 다 얘기하시죠. 정권이 위험해. 위험해. 아, 정권은 상관없구나. 정권 지금 위험합니다 이미. 정권이 네. 위험한가? 예. 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설명을 안 어떤 해주시네. 우여곡절이 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침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후에 KBS 인터뷰를 가서 네. 만약 그 하나짜리 그 캡처본을 보면은 앞뒤 맥락을 우리가 모르지 않냐. 그 뭐 조언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본인은 그 하더라고요. 캡처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보면. 거기서는 봤다 안 봤다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그것이 뭐 사실이라면 그 기사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이준석 대표가 뭐 틀린 얘기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100% 편을 드시는 거죠? 이준석 만세. 이거 지금 AI에 입력해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챗GPT 지금 폰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 단계 챗GPT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다 세상에 비밀 없고요. 다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요 공천 개입설도 넣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야죠. 사실은 이거는 계속 커질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 여사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넣어야 된다. 네. 근데 여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친윤 실세 분이 그분을 계속 강조를 하신다. 그건 아마 여사의 피인 것 같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로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윤, 정확히 말하면 윤심이죠. 윤심에 이게 압박이 셌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본인의 색깔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주기환 광주시당 네. 위원장 대통령의 광주 술친구가 비례대표 20몇 번을 밀리면서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사가 이분 좀 했던 분이 앞번호에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일도 있었다. 그게 여권에서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사가 저는 뭐 그 증거로는 예를 들어 아까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온 건 아주 물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증이 되기 전까지 여권 내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공공연한 사실로
여사에게 잘 보이면 공천이 된다. 그렇군요.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 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권 관계자들이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특검 전에 나올 수도 있고 특검에 만약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면 특검 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더 커질 수도 뉴스 있겠네요. 토마토에서는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취재했던 거에 뭐 반도 안 썼을 거예요, 오늘. 네. 일단 한번 그냥 툭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거겠죠. 다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박 실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라는 국민적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 만약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국감 때 또 폭로가 되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못 막아요. 이거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못 막을 것 같고, 다른 방송에서 많은 패널들이 막 이게 저에게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 뉴스토마토에서 쓴 그 이니셜 중에 네. D라는 분하고 제가 상당히 좀 친해요. 네. 그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D가 본인은 나 아니시고. 아니에요. 진짜 네. 나 아니야. 오해는 많이 받으시지만 D가 D 나면은 아니다. 오른손으로 전화, 네. 왼손으로 전화 걸고 오른손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나 진짜 내가 D면은 나 방송 다 그만두고 내가 이 드럼통에 가가지고 내가 스스로 시멘트를 부을게. 진짜로. 나 진짜 알겠습니다. D는 내가 D 아니고 아니다. D하고 되게 네. 친한데 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2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M모 씨가 어떠한 행위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김영선과 무슨 일이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M이 무슨 일을 했고 김영선 그리고 뭐 다른 광역단체장이랑 어떤 일이 있었고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통화를 했더니 막 자기가 다 이제 얘기하고 막 다 폭로도 하고 다 캡처본도 다 있으니까 다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방송에 나오고 싶대.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방송 이렇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와가지고 다 화끈하게 불어버려라. 저희 공덕포차에 나오라고 하시죠. 내가 그랬어. 네. 그랬더니 그때 통화했을 때가 한 11시 넘어서 했거든요. 그때는 오케이 알았어 딱 그러더라고. 네. 그 내가 목요일날 공덕포차 나가니까 목요일날 뉴토에서 쓰면 공덕포차 나와서 얘기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잠수 탔어요 지금. 혹시 안타깝네요. 케이모 씨? K모? 아니구나. D C라니까. 더맨더머 D. 이, 아니 근데 그 이니셜이 A, B, C, D 다 순서대로인데 네. M만 너무 특정되게 M이라고 쓰셔가지고 그분은 그러니까 뭐 이름이 다 나왔더라고요. 여의도에서는 다 나왔고 뭐 아까 댓글 보니까 네. 거기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막 얘기하고 싶어 해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보수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겠다라는 걱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반감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 지금 의료 대란, 의료 붕괴의 위기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사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총선 앞두고 아무 권한이 없는 여사가 이런 일까지 했어? 이건 이제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노래 하나만 부를게요. 그냥 이 하시죠.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네. 다 뭐 세상에 공짜도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룰라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우 정말이야 이제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우우 알고 있지 이 정도만 부르겠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들려주는 노래인가요? 다 알고요. 다 네. 비밀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얘기했다고 얘기한 사람들만 뭐라 하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한 일을 벌였는지 왜 그러한 무리한 일들을 사실이라면 네. 했는지 그것부터 반성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진짜 얘기는 토요일 날 MBC 정치인사에서 진짜 왜 신용사에서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다음 주에 어제 안 나왔잖아. 다음 기사가. 주에 D를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두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 인터뷰는 공덕포차에서 캡처본 확보하면 공덕포차에서 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스를 저쪽에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박 실장님한테 툭 던져가지고. 제가 이거는 쭉 읽고 읽게 돼 있네요. 자료 제공 장성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